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냅니다. 상승 탄력 조금씩 붙으면서 1900선 위에서 좀 무난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어제도 유가에 반응했습니다만 오늘도 유가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있지만 그리 크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 즉 유가에 반응하는 종목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 간밤에 급등하면서 오늘 정유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 S-오일 등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해외 상사들, 이제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도 급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날 조정을 받았던 조선주들,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철강주들도 오늘 포스코와 현대제철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섹터가 최근에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가장 강하게 올라온 섹터가 건설 섹터입니다. 오늘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에 등락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강한 하방 경직을 보였던 섹터 중에서 건설 섹터가 가장 강력하게 부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좀 하락을 보였었던 자동차 섹터와 자동차 부품주들도 정부의 정책에 기대감에 맞춰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위약, 현대차, 기아차 다 대부분이 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 고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거래소 쪽에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상반되는 흐름,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반등하면 뭐가 빠질까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도 오늘 고르게 다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소시오홀딩스 소폭약세, 오늘 바이오니아, 전백스 같은 경우도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종근당까지 해서 대체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의 좀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내수주들의 조정 고르게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수주들 중에서 GS 리테일 실적 안 좋다고 알려지면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수주들과 경기 민감주들의 등락이 엇갈리는 하루라고 좀 봐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상승 쪽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천재의 7%에 육박하는 급등입니다. 이대로라면 오늘 50주 신고가 재차 경신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부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민감주 섹터주들 방금 말씀하신 정유주,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다 마찬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에서 사들어가는 날은 민감주가 상당히 셉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정유주들 4분기 실적 솔직히 좀 기대를 안 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정제 마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유가 급등이 다시 한번 고점 부근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만 놓고 본다면 14만 원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격대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SK이노베이션도 14만 원대 부근에 좀 저항을 잘 이겨내야지만 한 16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기적으로 14만 원대를 확실히 좀 안착하는 흐름을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지선만 말씀드린다라면은 최근에 좀 지지권을 좀 보여줬던 한 14만 5천 원대를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GS 같은 경우도 지금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온 상태라서 직접 고점 부분까지 좀 더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유주들은 대체로 정제 마진이 좀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 오히려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급등했듯이 화학 섹터 쪽에서 조금 더 힘이 있다라는 점 봐주시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 전체적으로 다 훑어드린다라면은 그래도 가장 좋은 섹터는 좀 건설, 해외 건설 섹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림산업 화학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서 기대감 계속 돋보이고 올해 실적 개선 기대되는 그런 섹터라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GS건설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유가 흐름에 맞춰서 추가 반등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민감주 섹터주들은 대부분 좀 그렇게 봐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건설 섹터는 오늘 코스피 업종 내에서 가장 좀 탄력이 좋습니다. 현대건설은 어제 실적 깜짝 실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현대산업입니다. 정정해서 좀 말씀드리죠. 현대산업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현대산업 내수 쪽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일단 내수 쪽이 지금은 사실 미분양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현대산업은 이제 서서히 좀 매도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의 금리라는 부분들 다시 금리나 카드가 내놓게 된다라면 현대산업이 한 번 더 반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현대산업이
워낙 실적이 안정성이 좀 뒷받침된 기업이긴 하지만 다른 해외 건설사만큼 유가 연동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 반등을 하더라도 5만 원 정도가 가장 강력한 저항을 보이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현대산업은 5만 원을 전후로 한 비중 조절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시 좀 확인하고 좀 투자하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본재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서도 잘 버티는 소비재군이 있거든요. 호텔 신라가 또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장 7만 원권 회복 나오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요새 공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외국인 매도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호텔신라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거래소에서 가장 매도가 많았던 종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의 그냥 기본적인 가치를 보더라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면세점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편의 서비스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봐줘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 자사주도 계속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방 경직이 갖춰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신다라면은 호텔신라 67,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한 8만 원 부근까지는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도 오늘장 흐름 좋은데요. 낙폭과대로 봐야 될까요? 오늘 뭐 한국전자정보라든지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뭐 그런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 좀 워낙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실질적으로는 한동안 핀테크 쪽이 열풍이 불다가 지금 핀테크 열풍이 좀 사라진 상태라서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최근에 수급보를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꾸준히 한국 사이버 결제를 24,000원대부터 좀 사왔던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장기적인 좀 신용 물량이라든지 그런 공매도 물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차익 실현 내지는 순절매를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반등이 좀 일단은 반갑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추격 매수하기도 좀 사실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만 가격적으로 오늘의 저점권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대응하시겠고요. 좀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역시 그 가격대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약간은 좀 리스크도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오늘 좀 기업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확인하시는 투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GS 리테일 지금 10%나 밀리는데요. 낙폭이 과대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어닝 쇼크니까 추가적으로 더 열어놔야 된다고 보시나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시장은 어느 한쪽만 편애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은 또 그 많이 오른 거에 대비해서 실적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바로 매물이 나오게 되겠죠. 최근에 뭐 SDS 같은 경우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 그동안 편의점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내수 식음료 쪽, 뭐 내수 소비 쪽 이런 쪽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실적이 안 나오면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상도 그랬었죠. GS 리테일도 이런 부분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하락은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3,000원을 마지노선 손절선으로 두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6만 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리스크 조금 더 상존해 있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수주와 수출주의 게임이라면은 수출주들이 움직일 때 당연히 내수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속 게임의 논리를 조금 더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개별 악재 있는 종목군들도 보겠습니다. 젠백센 카엘 중국 쪽에서 계약 해제 소식 나오면서 현재 급락입니다. 들고 계신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약바이오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거기에 이제 뉴스까지 곁들여지면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급락을 한 상태라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곤욕스러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점에서는 꽤 올라와 있습니다. 저점이 17,550원인데 지금 현재 19,200원.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들은 항상 이런 리스크들도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한미약품도 열광을 했지만 한미약품도 뜯어놓고 보면은 계속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실행시켜가는 중에서도 분명히 언제든지 조건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은 제약주들이 항상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주가 됐던 간에 이런 리스크는 항상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젠백스는 오늘 저점이 최종 마지노선 내지는 손절선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26,000원대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젠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에서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정 부분 좀 반등을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24,000원의 초강력 저항대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인데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바이오 약세하고 맞물리면서 한 1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명문제약, 모기약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험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고요. 그제 고점을 찍고 난 뒤로 계속 좀 고점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기약 쪽은 오히려 조금 더 기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 보시면 유니더스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유니더스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테마주 쪽은 실효성이 있는 테마주 쪽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조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